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해보는 뉴스 토크쇼 핫 이슈 라인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 이슈 라인업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들에게 후보 교체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고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큰절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이틀간 벌어진 국민의힘의 심야 소동. 네. 그래서 저는 신랑이 2명이었던 결혼식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페이스북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예. 했지만 약혼식 그리고 함 들어가는 날 봤던 신랑하고 결혼식장에 신랑 대기실에 있던 신랑 갑자기 바뀐 거예요. 네. 그냥 뭐 어거지로 바꿔 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바꿔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하객들이나 뭐 양가 가족이나 친지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글쎄요. 어쨌거나 너무나 이 뭐 어이가 없어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당원들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시켜 버린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신랑을 바꿔치는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절차의 부적절성이나 강압적 측면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비판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했고 네. 그게 부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전당원 상대로 이런 찬반을 묻는 거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네. 예스보다는 노우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통상. 그런데 예. 지금 확 뒤집어져 버린 거고 아마도 당원들 제가 국힘 당원은 아닙니다만 네. 야 아무리 심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집단적인 정서가 밤사이에 그리고 낮 동안에 확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 같고요. 원래는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런 걸 물으려고 했었던 건데 새벽 사이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시오? 이러니까 노 의견이 확 퍼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서류 접수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무슨 쬐끄만 지구당 위원장 이것도 아니고 네. 명색이 대선 후보인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3시에서 4시까지 누가 당사에 가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당원들이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원들은 결국은 야 윤핵관 뭐 쌍권총 2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윤핵관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마땅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국회가 2시간 40분 만에 해제했잖아요. 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에서 한덕수에서 다시 김문수로 바뀌었던 이 24시간을 그때의 계엄 현장 그때와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이게 SK텔레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당원들의 투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의 지도부가 억지스럽게 누군가를 후보로 밀려고 하다가 당원들이 그걸 제지시킨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행자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당이건 저 당이건 간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원칙과 합리를 어기면 꾸지람 받는 거 역시 네. 마땅한 거고요. 네네. 당원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지도부라고 하는 작자들이 우리 당원을 뭘로 보기에 어떻게 보기에 이따위 짓을 강행을 하고 우리에게 추인을 해달라? 그게 어제 벌어졌던 전당원 투표 설문조사 아니었습니까? 예. 전화 ARS로 네. 찬성이면 1, 반대면 2, 보나마나 이랬겠지요. 예.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하도 헷갈려요. 요즘 국민의힘은 시간 단위로 뭐가 바뀌니까. 네. 어젯밤에 그 뭐 신동욱 누군가 저 뭐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이 네. 와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구체적 몇 %는 밝히지 않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 높았다. 네, 이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소하다고는 네. 하지만 통상 당이 무슨 결정을 내려놓고 그냥 요식 행위로 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 해버리니까 예. 당황한 영역 그렇죠. 표정에 드러났잖아요. 네, 네, 네. 저는 뒤늦게나마 바로 잡힌 거고 네.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당원들의 뜻이 명확히 반영되는 것. 그다음에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신랑을 대기실에서 바꿔치우고 야 이 용인해 줘 이게. 네, 맞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무총장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는데 이 박대출 의원은 계엄을 옹호했던 친윤계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절한 인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이번 사무총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같지는 않고 아, 네네.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후보 되자마자 사무총장 바꾸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쌍권총에 의해서 부결이 그렇죠. 됐었는데 요 난리를 치르고서 이제는 지휘봉이랄까? 네. 힘은 김문수 후보에 가 있는 거니까 예, 예. 바꿨는데 어떻게 하필 이런 사람을 바꿨어요? 그러게요. 계엄도 막 뭔가 적극적으로 의미가 옹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글쎄, 너 하고. 여기서 뭐 나는 의미를 잘 못 찾겠어요. 아, 아마 그런가요? 김문수 후보는 네네. 좀 우측에 있는 강경한 사람들도 다독일 겸 뭐 네. 이런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통합형 인사도 아닌 것 같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도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국민의힘의 의원도 아니에요 사실. 아, 나 박대출을 몇 명이나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박대출 의원이 지금 내 말 들으면 좀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건 뭐 개인적인 우리 서로의 차이의 문제고 국민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급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닥 잘된 인사 같지는 않은데 자기하고 한 3주일간 이제 호흡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사무총장이 조직하고 돈 관리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치르려면 중요한 일은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볼 때는 자기하고 잘 맞을 사람을 골랐겠지요. 네. 사실 한덕수 후보가 내려간 게 친권 그룹의 당권 연장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세력이 다시 김문수에게 붙은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극우 세력 중에 하나였던 대표적인 극우 세력인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김문수 편에 있잖아요. 예. 역시나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런 평가를 공식적으로 또 냈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김문수라면 네, 전 목사 당신 좀 제발 가만히 있으시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말하겠지. 네, 네, 귀하도 좀 제발 있어 주시오. 입 닫고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요. 네, 네, 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상적인 판단. 그렇죠. 이번 대선이 왜 열리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빤한 거 아닙니까? 예, 계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이고요. 사람들은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정치 진영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볼 때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평가와 윤석열 집권 시기 3년에 대한 심판을 요번 선거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선거의 쟁점이 뭐가 되리라는 것을 유추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아스팔트 보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이상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 예, 예, 중국인들이 와서 뭘 어쨌다는 둥, 뭐 일제시대 때는 뭘 어쨌다는 둥 이런 국민적 합의가 끝나고도 한참 다 이루어진 것들을 시시콜콜이 꺼내서 엉뚱한 소리 해대는 사람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불만과 비판과 반론이 어마어마한데 전 목사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죠. 그렇죠. 어차피 예. 될 일도 별로 없었겠지만.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이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전 후보죠 이제 협상에서 결렬됐던 주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그 역선택이었어요. 아. 이게 당원이나 국민 등 대상의 대규모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이라는 점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론조사로 뭘 정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참 잘 나왔어요. 네네네. 심정적으로 우려하는 심리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네. 예,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역선택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한 200명이나 한 500명, 많아야 한 1000명이라는 샘플이 딱 정해진 예. 1000명 정도를 놓고 그 사람에게 다 물어볼 때는 네네. 뭐가 찬반 의견이 팽팽할 때 한 40대 35쯤이라고 예를 듭시다. 예. 어느 A 견해가 40, B가 한 35. 그러면 40, 35면 750명이니까 한 250명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럴 때는 7, 80명의 의견이 어디로 가느냐도 꽤 영향을 미치겠죠. 예. 이건 한 1000명을 조사할 때 얘긴데 아. 민주당 당원이 한 250만 명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한 거 들으니까 한 77만 명 정도 네.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당심 50% 당원 뭐 국민 50% 하면은 전체 당원 한 80만 명 중에서 한 3, 40만 명 조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합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벌써 조사 대상이나 샘플 대상이 한 100만 명, 몇십만 명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처음에 든 예는 한 1000명 정도고 네. 그때는 아. 8, 90명의 의견이 클 수 있으나 네네네. 몇십만 명이 됐다고 치면 제가 계산을 하나 해드릴게요. 응답률 5%로 잡읍시다. 네. 그러면 4만 명을 조사한다고 할 때 응답률 5%면 2,000명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1, 20명, 4, 50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죠. 2,000명이 대답을 했으니까. 네. 그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20% 정도는 움직여야 의미 있는 그렇죠, 변화가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4, 500명이 대답을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4, 500명이 대답을 하려면 몇만 명이 나에게 전화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 잘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하고 그렇죠. 역선택을 할 사람. 동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네. 근데 전화가 누구에게 갈지는 몰라요. 그러게요.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건 4만 명이었어요. 네. 40만 명으로 이걸 늘리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 당원들 미미하게. 전부 다 넘잖아요. 네. 40만으로 늘리면 2만 명 정도가 조직된 훈련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은 A를 지지하는데 위에서 오더가 왔어. 너 B라고 해. 그래야 우리가 상대하기 좋은 놈이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B라고 대답을 하는 게 역선택이잖아요. 네네. 조직된 훈련된 네. 어떤 목적을 가진 답변. 그러려면은 40만 명일 경우에 2만 명이 그 정도 대답은 해줘야지 의미 있는 판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2만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데 운 좋게 받는 사람이 한 2만 명이 되어야 하려면 네. 몇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몇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너무 그게 명확하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정도 되면은 네. 자발적으로 몇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네네.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데 우려하는 심리나 경우의 수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인 필드에서는 역선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항상 후보 단일이 나오면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이번에 김덕수 미안해. 김문수 한덕수도 네, 이거 김문수, 가지고 한덕수.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네네네. 걷다 대고 그 역선택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 마슈라고 대담하게 말하는 놈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김덕수가 뭐야? 이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보수 내부의 갈등이었다. 가장 이제 보수로서의 대표 네. 당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개혁신당으로 이 표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개혁신당에 15,000명 정도가 입당을 했다 뭐 이런 네. 소식도 있었고요. 예.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요. 어젯밤인지 그제밤이구나. 예. 그 첫날 신랑 바꿔치는 소동. 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아직 그냥 좀 시쳇말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학을 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학을 띄어버릴 거예요. 네네. 정치적 결을 조금 달리하는 진보 계열 시민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예. 보수임을 자임하고 자칭하는 분들도 야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그렇죠, 그렇죠. 내 자존감이 너무 상해. 네. 그래서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려운 말이 필요 없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모색이나 뭔가를 둘러보게 되잖아요. 하도 황당하면
근데 이준석이란 친구 뭐 여기도 있었고 뭐 무슨 일로 투닥거리다가 아. 윤석이라고 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그 친구 하는 말 제가 직함과 존칭 생략합니다. 이준석이 나가면서 자기 살림 차릴 때 내걸었던 게 두 가지예요. 반윤석열 비이재명. 그리고 뉴 제너레이션에 의한 새로운 정치 해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겨우 명맥은 유지하고 4월 총선에서 작년. 네.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짓 보니 국힘에 미래가 없다. 윤핵관과 쌍권총들이 저렇게 설쳐대고 당원을 무시하고 이런 무리를 계속 무리수를 두는데 하고 다른 선택지를 한번 볼 거 아니에요. 네. 당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옮겨간 건 확인이 되고 이 숫자를 뻥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14,000명 정도 늘어났다는 거 이준석이가 또 그런 건 잘해요. 트집 잡힐 말은 안 하고 팩트로 거짓말은 안 해요. 나중에 책 잡히면 혼나니까. 그래서 한 몇천 명이나 1만 명 정도가 옮겨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네. 국민의힘이 계속 저런 무리수를 두고 계엄에 대해서 어정쩡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김문수 맞죠? 김문수, 한덕수 이 파동을 겪으면서 원래는 한덕수 예비 후보가 전 총리가 무엇을 내걸고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출마 선언했냐면 개헌을 고리로 한 반 이재명 연대, 그랬죠.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는 주역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요번 이 말도 안 되는 소동을 겪으면서 저는 누가 후보가 되든 이제 김문수로 정해졌지만 보수 원 텐트도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빅 텐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보수권의 원 텐트도 힘들어지겠다. 어.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이나 누구로 오긴 뭐 하겠지만 이준석을 새로운 카드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와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막판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빛의 혁명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통상 이 정도 기간이 남았을 때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큰 가닥은 잡혔고 네. 대세는 거의 정해졌다는 것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네. 방송에서는 말을 좀 신중하게 네. 해야 하지만 네. 그래서 큰 남은 변수는 없다고 보고 아주 돌발적이고 이상한 사건 사고 빼고 그건 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예. 빼고 나면 이준석과 국힘 후보 간의 단일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게 봅니다. 네네. 그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능성이야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찾는다면 그런 거고 통상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의 여론이 실제 투표 결과하고 그대로 일치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유세를 합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탄핵을 외쳤던 그 빛의 혁명이 일어났던 광장이죠. 이곳에서 첫 번째 공식 유세 활동을 한 후에 판교, 대전 등 남쪽으로 이어지는 유세로 동선을 짠다고 합니다. 이 전략 어떻게 보세요? 잘 된 것 같아요. 청계광장이면 여기서 걸어서 한 2, 3분이면 되네요. 맞아요. 바로 길 가깝습니다. 건너면 저긴데 왜 저 강원도하고 경상도 이쪽 경청 투어라는 거 올해 쭉 해왔잖아요. 네. 저는 아주 그게 백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뉴 캠페인은 앞으로 선거운동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뭐 이상한 것도 들고 우 몰려다니고 오뎅하고 고등어 이렇게 들고 제발 이런 것 좀 그만하고 네, 물론 네. 시장은 저는 가야 그렇게 되지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은 가야 되지만 네, 네. 판에 박은 사진 30년 전에 대선 출마자들도 고등어 들었고 네. 지금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 냄새 맡고 있고 네. 이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거 말고 네.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단 10명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생생한 살아있는 얘기를 듣고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챙기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 착근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뭐 광화문 청계에서 시작해가지고 판교하고 뭐 대전 가는 건데 이게 그곳들이 혁신과 반도체
과학 기술을 상징하는 곳들이잖아요. 네. 전 잘 잡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번 조사는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52.1%, 50%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20% 이상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까지의 저 수치 52대 31대 6 이 정도면은 단독 과반이 된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대세를 확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예, 예. 아마 이제 누가 누구랑 붙는다는 게 딱 정해졌으니까 네. 보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조금은 더 늘어날 여지는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어디까지 팽창하느냐가 이제 앞으로는 관전 포인트일 텐데 제가 보수 원텐트도 힘들 만큼 상처와 내홍이 컸다 그랬잖아요. 네, 요 며칠 그랬죠. 사이 예. 그 신랑 둘 결혼식 사건이 네, 네.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변동은 있겠지만 단독 과반은 대세는 확정됐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이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상승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원텐트도 힘들다. 반 이재명 원텐트, 빅텐트도 힘들고 원텐트도 힘들다. 보수 원텐트도 다 바라는 데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만큼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예측의 영역이라서 그렇긴 한데 혹시 네.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게 이제 단일화의 효과를 이룰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두 후보가 37.4% 정도예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로 따지면 그게 합치면 그렇죠. 네. 합치면 그러면은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효과를 내려면 각자의 지지 기반이 많이 달라야 돼요. 네, 겹치면 제닭 잡아먹기예요. 그렇죠. 귀하와 나 사이에 교집합이 한 80%가 돼버리면 네네. 그거 뭐 안 합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교집합이 많지 않아. 예. 그런데 아름다운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나는 단일화면 이쪽은 내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이리 오는 거고 그렇죠. 이쪽은 저쪽이 아니었는데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겹치면 제닭 잡아먹기니까 별 뭐는 없겠고 49대 51 정도로 만약에 이건 만약에요. 팽팽하게 꽉 따라붙으면 그때는 3, 4% 가진 사람의 표도 꽤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요. 빅텐트는 이제 국민의힘이 낸 무리수 때문에 가버린 거고 네. 한덕수 후보가 탔던 꽃가마가 알고 보니까 그게 꽃상여예요. 네. 가마가 아니고 상여였어. 상여. 예, 예. 죽음으로 가는 상여. 네. 그러니까 보쌈 하듯이 막 야밤에 이러니까 보수권 내에서도 여론이 크게 출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인데요. 결과인데요.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네. 답한 비율이 55.8%, 전주 대비해서는 4.3%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권이 왜 교체돼야 하는지는 이미 합의된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계엄 때문에 그렇고요. 내란 종식. 그 이후에 뭐 윤석열 씨가 법원에서 풀어져 가지고 막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예. 오늘도 뭐 쓰고 막 이랬던데 네. 이거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됩니다. 원래는 구속 수감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예.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이 네.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문제가 오랫동안 안 풀리고 있지 않아? 그런 것이 하나 크고 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계엄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넉 달, 5달 동안 변함없이 강했어요. 예. 그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심리가 55%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좀
내려갔어요. 하락했다가 올라 네. 반등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건 일부 뭐 국민의힘의 그 경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컨벤션 효과 비슷한 것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겠네요. 있을 수 있죠. 일시적으로. 알겠습니다. 컨벤션 알겠습니다. 효과는 원래 한번 왜 그래? 미안. 한번 이렇게 뛰었다가 네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아. 컨벤션 효과는 업, 다운. 네. 제자리 한번 갔다 또 빠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느 당이나 아주 비슷해요. 짧게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윤석열 씨가 SNS에 국민께 호소하는 글인가요? 드리는 호소인가요? 예, 그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이제 선거 기간에 그렇게 좀 중간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짜 제일 확실한 엑스맨 아닙니까? 네. 뭐라고 할 때마다 저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속마음은 아 제발 좀 가만히 계시오 뭐 예. 이러고 막 같은데 뭐라고 하대요. 근데 아직도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 아닌가 착각하고 있고 네네. 파면됐다는 거를 실체감을 못하는 것 그러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나 어려운 말로 네네. 반성과 사퇴는 전혀 없어요. 근데 막 나댈수록 안 좋은 건 뭐 확실하다. 네, 알겠습니다. 하디슈 라인업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박대출 사무총장이 내 전화번호 알면 뭐 보내겠는데 그런가요? 자기를 너무 우습게 봤다고. 혹시 보내면 다음 방송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이어서 저희는 민초단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